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TV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가 공급이 되려고 하면은 이 개발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개발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손님은 성함을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예. 박재홍 대표님. 지금은 대표가 아니고요. 예, 예. 사실은 야인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야인이고. 건설사에서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저도 이렇게 이제 개발 관련해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올해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해마다 이제 아파트들도 많고 오피스텔들도 공급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전반적인 좀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됩니까?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말씀. 개발에 대한 일부 뭐 이제 일반 분들이 사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업무를 하는 부서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협의도 하는 과정인데 첫째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제 사업지를 이제 뭐 컨택을 해야겠죠. 네. 사업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직접 뭐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든지 부동산 법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뭐 LH공사에서 요즘 말 많은 H공사에서 뭐 이렇게 분양을 하는 토지를 산다든지 해서 이제 사업지를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사업지로 일단은 기업이다 보니까 적정한 수익이 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마 이 사업지에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사업지로 어떤 수익이 나오고 어떤 설계가 나오고 어떤 계획이 나오고 또 주변 시장 상황이 인구가 유입되는지 모든 다양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지가 사업 검토가 가능한지가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협의를 하는 게 금융이 가능한지 금융이 가능한지 뭐 좀 기업에 돈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직접 땅값을 다 대고 진행을 하면 참 괜찮을 것인데 그죠. 사실 돈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하는 거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중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개인이 많은 거하고 사업자가 많은 거하고 또 사업자들 자체가 이제 금융하고 협의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고 그 초기 비용을 최소한 초기 비용 대비해서 어떻게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검토가 많이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지만 뭐 분양가는 허그에서 잘 잡아줘서 적정한 분양가를 받을 수 없는 시장인 형태고 대신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땅 값은 또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뭐 오피스텔, 근생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뭐 여러 현장들을 많이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뭐 그래도 제일 이제 인기가 있고 사업성이 제일 좋은 그런 뭐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이 잘 되니까. 분양도 잘 되고 그다음에 실제 소유한 사람이 최악의 경우 자기가 직접 거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LTV라고 하죠. 담보 가치도 제일 높고 한 번씩 보면 이제 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모르는 시기에 집 앞에 보면 보험사에서 뭔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집값의 50%,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해준다. 근데 그 90%가 내가 알고 있는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날 아침은 이제 기분이 좋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딱지가 잘 안 붙어 있죠.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사람들이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단 뭐 부산만 하더라도 한 2년 전 대비해가지고 동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50%, 60% 정도 올랐으니까 뭐 사실 이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아직 이제 팔아서 시세 차익이 형성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심으로 뭐 해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피하죠. 해피한데 결국 서울에서도 요즘 이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오른 집값을 팔고 또 분배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조금은 소유자가 느낄 수 있는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가 참 힘든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평균 이동률 자체가 전 국민 대비해가지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꽤 높은 나라인 걸로 아는데 한 6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 좀 이사하기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줄다 보니 기존에 살던 곳에 좀 오래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 거주를 하고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정부의 이제 규제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작은 평수에서 뭐 신문 기사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도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가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허구인지 모르지만 꼭 이사를 가야 되냐라는 말을 지정반청에서 했다라는 어쨌든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없애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게 이제 개발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실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서 뭐 이제 땅값도 있고 건축비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이제 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지금 좀 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제 제일 이제 부산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저희가 보면 이제 기존 집값, 종전 종후 집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이익이 남는지 수익이 남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온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나라 정책에 따라 뭐 하긴 했겠지만 생각보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싼 가격으로 허그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쪽 조합에서는 일단 분양을 보류한 거죠.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뭐 국가 정책이 그렇다 보면 그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면 원재료 가격을 원재료 가격의 이하로는 사실 물건을 사실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잡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토지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 토지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뭐 부산에서 웬만한 상업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서면만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주위로는 뭐 2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금 이제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떻습니까? 역세권 상업지면 빚 맞으면 5천이다. 5천 이하의 물건을 고르고 보면 야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땅이 뭐 한 3천대. 저 땅은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4천대. 땅 좋다 이러면 5천을 훌쩍 넘어가는 게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중심지가 아니고 그 역 주변에 사는 역을 직접 거론하면 그분들이 좀 발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역세권의 상업지다. 그러면 사업성도 안 따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땅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 땅에서 뭘 개발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느냐는 필요 없습니다. 역세권에 길가에 있는 내 땅은 뭐 5천이다. 1억이다. 1억이 누구 집 1억이다. 정말 아파트 값 그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땅값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급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땅값이 낮아지는 게 이제 사후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땅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되게 뭐 20년, 30년 동안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또 땅값 자체를 또 조절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땅값은 이제 많이 올랐고, 개발을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땅값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땅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거든요. 가장 그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뭔데요? 그 상품은 다르지만 네.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래를 안 되게 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 네, 팔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뭐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 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네, 매물로 안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죠. 버티기거든요. 네, 버티기죠. 뭐 농담 삼아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권은 5년이면 바뀐다. 네. 길면 10년이다. 맞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 60대이신 분들도 아직도 나에게는 40년의 기회가 남아있다. 요즘 맞습니다. 그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굳이 뭐 지금 안 판다고 해도 세금 더 낸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집가 상승률이 충분히 나를 보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상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한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통제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 논리하고 복지 논리하고를 조금 혼동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토지 지가 그런 부분 그분들은 안 파십니다. 안 파시겠네요. 그냥 떨어진다고 버티면 되지. 버티면.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더 오를 건데 그때 또 이 땅 살 놈 안 생기니까. 그죠?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이 아니라도. 나는 결코 싸게 팔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힘들지 않는 이상은. 뭐 어쩌면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기 경색이 와가지고 경기 하락기에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뭐 이자 비용이 부담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 이러면 금매는 나오겠죠. 근데 상업지 땅들을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십 년씩 가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씩 가지고. 10년 더 가지고 있다고? 20년 더 가지고 있다고? 달라질 거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땅값이 뭐 만약에 지금 어쨌든 올랐으니까 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도심지에 그 공급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또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균형을 좀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개발 자체가 참 힘든 게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사실 고도화되고 이게 저희들이 막 집합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 조밀화되고 이런 상황이 결국 상업지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상업지라는 땅에 장사만 하게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건물에 이제 결국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집을 또 높이 뽑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업지가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사업성이 상업지에 집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가도 넣어야 되고 오피스텔도 넣어야 되고 오피스도 넣어야 되고 다양한 상황을 넣다 보면 뭐 상업지만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도심지 내에 지가가 올라가면 집을 공급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이고 대신 이제 기존의 주거지를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집값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조합에 맡길 게 아니고 지금도 몇 분들이 사고를 쳐서 조금 비난을 받고 있는 LH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에서 사실 그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주관해가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에서 하면 좀 싸게 공급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라에서 하는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나라에서 하는 네. 그 자기들이 뭐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누가 비난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절대 싸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분양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이제 2사 공급 대책 해가지고 이제 공공복합 이제 주택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문현하고 또 이제 단감동이 이제 이 공공복합 이제 재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났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이렇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 거는 일단 이제 수요가 공급에서 따랐을 때 공급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공공 재개발을 저도 아까 이제 공사에서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 이제 민간과 공공이 좀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틀리고 수요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틀리고 그 중간에서 그 관리자가 공급자 편에 서는지 수요자 편에 서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 가격이 그리고 주위에 지금도 지어져 있는 수많은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싸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이라는 부분하고 복지라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공급을 하는 주택을 싸게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복지 정책이지 이거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집을 지어서 분양가를 싸게 해서 공급해라는 이건 복지 정책입니다.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건 주거복지죠. 복지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인간에서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데 복지를 해라? 그거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해서 주택사업을 해야겠죠. 그죠. 원재료 가격이 있고 금융비용이 있고 수많은 가격이 있고 이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는 요 동네 집값이 이러니 요만큼 공급해라?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인데 어쨌든 문현이나 단감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LH에서 이제. LH에서 하는데 LH 애들 그냥 여태까지 성과가 많이 받아갔으니까 좀 덜 받고 이 코로나 시대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장사 못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세금 좀 많이 내는데 장사 못 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 대주면서 하는데 이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높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몇몇 분이시겠지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값이 싸냐? 절대 싸지 않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부지에 분양가 상한제 시공비라고 국토부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 공사비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가격이 나왔느냐? LH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LH가 공급하는 이 기준 가격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기준 가격하고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LH는 복지를 해야 되는 위치고 도시공사도 복지를 해야 되는 위치고 왜냐?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가격 조정은 이분들이 해주시면 민간이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떻게 더 좋은 상품으로 더 좋은 집을 더 비싸게 공급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취할 것인지 그건 민간의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거지 이 복지를 하는 건 LH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큰 건설회사입니다. 땅만 찍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회사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 맞습니다. 내가 찍으면 저 땅은 개발이 돼. 그게 LH입니다. 어떠한 땅, 좀 비약하자면 어떠한 땅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는데 그 중에 LH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복지를 해야 돼. LH는 복지재단이 돼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공공주도로 이렇게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아무래도 공급량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에는 이제 좀 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시장이 또 너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결코 또 달가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로 공급을 하는 건 결국 복지 차원에서 그걸 하고 민간에서는 좀 특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저희가 이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관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 명품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지나가죠. 보고 지나가죠. 언젠간 살고 싶죠. 가지고 싶죠. 정말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런 걸 뒤집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별화된 주택을 민간이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좋은 위치에 좋은 위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집가가 비싼 위치에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올 때는 특성화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도 있어야지 주택이 아무리 뭐 공공재라고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람은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몰락이 있습니다. 아까 뭐 명품 이야기한 것처럼 집도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편한 데 살고 싶고 더 높은 데 살고 싶고 더 경치가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편리한 데 살고 싶고 근데 그걸 원하는 분들을 꼭 통제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품을 공급하는 걸 이 양분화해가지고 사회를 양극화해가지고 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 사람이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이 떳떳하게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는 것도 이 세상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나라에서 할 일은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 돈을 번 사람이 제대로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는 나라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건데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데 통제를 잘못해놓고 집값 오른 사람의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불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열심히 벌었어요. 사업도 하고 직원들 월급은 좀 작게 준 건 또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월급 작게 주는데 그 직원들 기분 나쁘면 데모해라고 나라에서 노조 만들라고 협상해라고 정해놨어요.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뭐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불로소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뭐 정당한 이제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런 뭐 의견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좀 뭐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뭐 어쨌든 이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노력을 해서 이걸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막 소유를 또 못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 같고 뭐 그 부분 때문에 또 2030 뭐 영끌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또 이 뭐 주거 사다리를 뭐 이제 요번에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주거 사다리를 박탈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로소득은 아니다. 불로소득은 보시네요. 불로소득.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맞죠. 올랐으니까 불로소득인 거죠. 맞아. 사실은 불로소득을 누가 조장하냐면 정부도 조장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분양한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자마자 피가 예전에 집 한 채가 붙으셨다던데 그건 역시 불로소득 아니에요. 그 불로소득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 불로소득은 그건 불로소득입니까? 그러면? 그 어쨌든 뭐 당첨에 대한 이제 운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뭐 불로소득이라 맞죠. 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죠. 애매해진 게 세상에
자본주의는 돈을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예에서 벌라고 한 거예요. 집을 사서 집을 6억에 샀는데 집이 12억이 된 게 내가 12억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이나 금리나 경제 정세나 모든 상황이 어찌어찌게 되다 보니 국민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게 공공기관의 역할이고요. 그게 또 다른 복지입니다. 꼭 뭐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줘야지 복지가 아니죠. 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내 지역이 아닌 지역에 특별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이런 건 좀 통제를 해야 돼요. 아,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특히 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지금 공급하는 제도는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그 분양 물건이 아닌 일반 매매 물건에서 타 지역에서 사실 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오시는 분들은 있어요. 많죠. 지금 엄청나게 많죠.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가 요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취등록세라든지 뭐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그런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책을 너무 이래 뭐 생각날 때마다 좀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너무 법을 보기도 어려워요. 보기 어렵죠. 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국민은 이해가 하기 정말 어려워져 있어요.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이게 이제 불로소득은 당연히 이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 주택 시장이 이제 좋을 때 이제 또 개발 환경 자체도 이제 또 상당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땅값 문제 뭐 그야 이제 또 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이 허그에서 분양 가격을 이제 좀 제한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부에서는 분양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또 좀 더 과열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에서 이제 분양 가격을 조정할 때는 조금 뭐 과다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수익을 또 재개발 지구에 과다한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분양가 제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분양가가 이렇게 싸니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싸게 공급한 분양 가격은 결국 계약과 동시에 주변에서 가장 비싼 집값보다 높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 P라는 게 이제 붙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실거주 요건 10년이라고. 분양 물건이 옛날만큼 많지 않고 쉽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연끌해서 다른 집을 사죠. 다른 집을 사려고 해서 가면 그 집은 또 비쌉니다. 왜냐? 지금 현재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만큼 또 그 집값도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 해운대에 보면 그 네오마리나 같은 경우 그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하나씩 입주할 때마다 슬금슬금 올라 8억부터 올라서 지금 뭐 14억 매물 나온 거 보면 뭐 15억까지 나와 있던데 언제 그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입주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제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언제부터 집값이 안 잡혔냐면 이 대단지의 미분양 물건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금융 안정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서 미분양을 통제를 하고 미분양 세대가 있는 지역에는 추가 공급을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적당한 미분양 물량은 이 가격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허가라든지 예. 이제 허가에서 분양가 이제 보정을 받을 때도 제한을 이제 했었으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되면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된 게 예.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 예. 예. 가격 상승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보신. 예. 예. 적당하게 예전 같으면 이제 조금 저희가 분양가를 좀 비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었죠. 조금 네. 피가 붙으면 그때는 뭐 2천, 3천, 많이 붙으면 5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죠. 이제 예. 분양하고 나면은. 그리고 미분양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2천, 3천, 5천 붙는 것도 좀 층수가 괜찮아요. 그죠. 좀 붙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예.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예. 풀렸으니까 그 이전에는 부산에 미분양이 좀 뭐 꽤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뭐 이진 제인시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정대상 풀리면서 이게 이제 외지 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뭐 거의 싹 쓸다시피 하면서 미분양이 예. 많이 줄었거든요. 미분양을 좀 풀기 위한 방법도 이게 건설 사이에 네, 네. 또 이 안정과 또 관계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통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네,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건데 조금은 공급을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네. 공공기관에서 통제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통제하는 거하고 네, 네.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거하고 통제하는 거하고는 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적정하게 재고가 쌓였을 때 그죠. 네.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네, 건데 네. 지금 좀 사례는 다르지만 지금 철강 가격이 무진장 올라가서 네. 지금 공사 현장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조금 사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요가 많은데 그죠. 네, 공급이 네. 안 되다 보니 맞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하는 말이 차라리 장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 장마 오면 공사를 안 하니까 네. 뭐 한 2달 버티다 비 한 2달 오면 네. 쇠값 좀 안 내리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분양이 적정하게 예전에는 땡처리도 있었고 할인 분양도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아, 분양하면 뭐 다 완판이니까. 분양하면 다 완판이야. 그럼 분양하면 일단 돈 버니까 네, 네. 사면 돈 버니까 아, 사면. 집을 가지면 나는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못 벌면 거지가 된다는 생각이 연결을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인식이 요 근래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좀 뭐 과도하게 좀 이렇게 주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또 이제 주택시장을 이렇게 이제 거품을 형성을 하는 맞습니다. 네, 이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개발 사업 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나중에 이제 나는 진짜 꼭 이런 거는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SOC 쪽에도 이제 일을 네,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SOC 일을 하면서 제일 뭐 괜찮았던 게 뭐냐면 금융 중에 네. BTL이나 BTO라고 해서 네, 네. 네, 저금리로 해서 은행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게 빌드 트랜스퍼 뭐 리스 뭐 네, 빌드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건데 뭐 지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넘긴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이런 게 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야지 민간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좋은 지역에도 네, 네. 중심가에도 주택 공급이 네, 네. 그걸 결국 푸는 거는 나라 정책이 푸는 게 아니고 금융이 푸는 건데 네. 저희가 그 IMF를 지나면서 좀 이런 그 대출을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좀 다양한 금융제도를 금융기관에 허용을 해서 네, 네. 조금 이제 민간에도 좋은 지역에 네, 네. 조금 임대주택이 비싼 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가능할 수 있는 PF를 해서 사업 종료 때까지 빨리 대출금을 회수하자가 아니고 네, 네. PF를 해서 천천히 운영을 해서 네. 한 20년 동안 네. 하자 이랬는데 요즘 시국이 또 안 맞네요. 이게 법인이 또 임대 아파트를 가지면 또 중과세 매기고 이런 시즌은 또 안 맞는데 조금은 금융제도가 좀 주거 생활을 네.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제도가 조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금융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바쁘신데. 네,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만. 요즘 매일 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덕분에 저도 앞으로 좀 더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